무조건 네 생각이 맞아. 그 생각으로 안 되면 화 내야지. 야, 화 안 내는 부모가 어딨어. 넌 그래도 때리진 않잖아. 그 정도 하는 부모는 다 있어. 근데 나 화를 안 내고 싶은데. 시끄러.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넌 앞으로 반복할 거야. 그렇게 안 되면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화 내는 거야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계속 나를 선택하는 순간 부모와 아이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. 우리는 보통 너가 잘못했지라고 이 아이의 태도의 문제로 보는데요. 우리 작가님은 다른 이유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. 아이 태도가 그렇게 했을 때는 먼저 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. 안녕하세요. 교육나침반 구독자 여러분. 오늘 저희 채널에 또 굉장히 익숙한 내 모습이실 거예요. 요즘에 이혼숙녀 캠프 화제잖아요. 귀한 분 모셨습니다. 작가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그 별자리 사회심리학 연구소 김용환 소장이고요.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 좀 심리학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없는 분은 없거든요. 다 있으시죠? 크고 작은 상처도. 네. 그런데 그럼에도 또 누군가는 참 자녀 잘 키운다라고 하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아이와의 관계가 망가지고 또 우리 아이에게서 내 모습의 문제 행동들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네. 하거든요. 그 두 부모님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? 차이라고 하면 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출발점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시는 분들,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그런 패턴들이 나올 때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걸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자녀를 볼 때는 결국에는 예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감정들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자각은 해요, 본인들이. 근데 이렇게 했네? 내가 이건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모습인데 또 그랬네? 라면서 자각은 하고 스스로가 인지는 하는데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상처나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치유를 좀 받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좋은 부모 역할을 좀 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노력, 그 치유하는 네, 노력, 네. 그런 것들이 꼭 어떤 전문 기관의 상담 이런 것만으로 가능한 건가요? 뭐 꼭 그렇진 않은데 그거 자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에요.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각하는 분들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잊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잊고서 나의 어떤 문제 행동이 튀어나왔을 때 그때 되니까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매일매일 수행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하루만 잘해야 된다. 그러면 그 다음날이 되면 또 하루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만 집중해서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정말 말은 쉬운데 어렵더라고요. 자꾸 반복하니까. 맞아요. 어디서 저도 봤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. 와, 그 얘기 들으셨어요? 네. 저도 들었는데 자기 살을 도려내고 자기가 뼈를 깎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. 부모와 아이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너가 잘못했지라고 이 아이의 태도의 문제로 보는데요. 우리 작가님은 다른 이유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.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? 그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 태도를 먼저 봐요. 태도 속에서 화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 태도를 봤을 때 어릴 때 저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내 순종적이었던 것 같은데 쟤는 왜 나한테 표독스럽게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멘붕이 오죠. 어떻게 된 거지? 그러니까 아이 태도가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. 왜 저런 태도를 보였을까?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. 이제 언제부턴가 그게 반복되면 이게 아이의 문제로만 자꾸 보는데 나는 어떤 감정과 어떤 표현으로 아이를 저렇게 됐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거의 안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. 자꾸 놓치고 뒷전에 두고 아이의 문제나 태도에 대해서만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. 이 통제, 아이를 새장 속에 새처럼 딱 이렇게 가둬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아주 타임 스케줄대로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숨이 막힐 정도인데 그 문제의식을 전혀 모르시고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거의 방치되셨어요. 이게 방관. 그러시더라고요.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만 해줬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채우지 못한 마음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만 해주면 얘는 정말 잘해낼 거야.
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부모님이 어릴 때 바쁘고 또 일하는데 그냥 뭐 하나 관심 두지 않고 뭘 물어보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셨었나 봐요. 네네. 그게 좀 한이 맺히셨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그걸 아이한테 이제 투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그래서 그 말씀은 결핍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렇죠. 네네. 내가 못 받은 결핍이 아주 극단적으로 통제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나중에 고맙다고 생각할 거고 자기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릴 때 상처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공감을 못 받으셨어요. 공감. 전혀. 그 결핍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. 애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마음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. 요즘 보면 이렇게 하나씩만 낳잖아요. 자녀들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선을 넘는 과잉보. 얘가 중학교 1학년 남자인데 학교 갈 때 양말, 티셔츠, 속옷 다 깔아놔요. 미리 쭉 펼쳐놓으면 얘는 선택을 못해요. 그냥 그대로 입으면 돼. 그리고 뭐 괜찮아 그러면 애는 뭐 끄떡끄떡 도리도리 정도만 하고 중1인데 네 아니요 아니면 도리도리 끄떡끄떡만 해요. 어머니의 얘기는 얘가 표현을 안 한다. 표현을 안 하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한다 물어봐도 이 어머니의 또 상처가 있죠. 네. 왜 그랬을까? 어릴 때 또 돌봄 못 받은 것도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4학년 때 막 열이 39도까지 죽다 살아났대요. 이틀 만에 발견됐대.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학교를 이틀 정도 안 왔다.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한 그때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마음 준비하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. 이 어머니가 죽도 살아난 그런 경험과 돌봄을 못 받았던 것이 아이한테 그냥 그대로 갔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 게임을 하루에 12시간씩 해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핸드폰 반납하니까 못하면 학교 오자마자 핸드폰 열고 새벽 3, 4시까지 하루에 뭐 12시간 뭐 게임 중독에 빠지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그거를 훈육하죠. 안 돼, 하지 마. 뭐 그러면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요. 근데 중요한 건 아빠는 개입을 안 해요. 한마디 안 하고요. 심지어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계세요.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엄마 때리고 그러는데 폭력이 일어나는데 아빠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. 너무 이상하잖아요. 훈육조차 안 되고. 그래서 그 케이스를 만났는데 그런 게 아빠가 왜 그랬을까? 왜 훈육을 안 할까를 봤더니 이 아버지의 성장 과정에서 그 폭력을 당하셨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도 폭력하는 걸 지켜보셨고 본인도 폭력을 당했는데 엄청나게 공포스러우셨대요. 근데 7살 때 기억을 얘기하는데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밥풀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. 밥풀을 흘렸다고 후려치셨는데 뭐 벽에 날아갔다고 표현하더라고요. 어릴 때 그냥 이유도 없어요. 그냥 술 먹고 폭력 쓰신 그런 성장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뭔가 내가 훈육하고 야단치는 건 혼내는 줄 알아. 뭔가 훈육을 할 수 있잖아요. 훈육은 교육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안 돼. 해서는 안 되는 거야. 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게 훈육인데 그거조차도 혼내는 줄 알으셨어요. 그래서 심리극 때 그 상황을 들여다 보니까 아빠가 그러셨겠구나. 좀 심리극 상황으로 도와드렸던 게 비누자에 술 먹고 폭력 썼던 아버지가 앉아있다. 7살 때 아버님이 하고 싶었던 표현을 좀 해봐라. 그때는 못했지만 이 아버님이 막 펑펑 울면서 아빠 때리지 마세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진짜 어린애처럼 그런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. 그런 표현을 처음 해보셨대요. 성장 과정에서.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해보니까 마음은 좀 후련한 느낌이 좀 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. 어릴 때부터 너무 억압되셨던 것 같다. 그런 상처를 좀 치유해내고 아이와 좋은 소통으로 훈육을 하시길 바라겠다고 얘기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어릴 때 조금 얘기하자면 아버님이 무서웠고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그러니까 뭐 이유도 없어요.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세요. 근데 밖에서 너무 잘해. 밖에서는 너무 친절해요. 인사도 먼저 하시고 뭐 잘 지내셨어요. 집에 들어오면요 그런 웃음이 없어요. 우리 아버지가.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지? 밖엔 저렇게 친절한데 왜 집에 와서는 굳어있고 화를 막 내시지?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. 우리 할아버지가 비슷해. 그러니까 이제
그런 성장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불안해가지고 소리 지르면 불안하잖아요, 아이가. 말도 더듬고 그랬어요. 말을 더듬으면 우리 아버지 더 혼내. 상담 공부하면서도 제가 항상 느꼈던 게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.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. 네. 상처 있는 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, 그 모습이. 머리로만 공부했지 내 마음이 바뀌진 않은 건 거예요. 보고 배운 게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하는 태도는 익숙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익숙함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. 이제 항상 우리 이제 아들하고 딸한테 편하게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막 농담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가요. 문 열자마자 싹 바뀌어요. 저는 상담 공부한 이유가 제 문제 해결하려고 시작해서 상담이 된 거거든요. 제가 너무 말도 더듬고 소심하고 이런 거 좀 해결해 보려고 상담 쪽에 관심을 가졌다가 상담가가 된 건데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있긴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게 이제 심리극이잖아요. 마음을 만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셀프 심리극이라고 그러죠. 뭔가 이제 익숙한 마음이 오면 제가 자꾸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들어갈 때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생각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딱 들어와.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. 웃지 마. 그림이 온다 그러죠. 그림이 딱 오면 너 왔니? 아니야, 너한테 오늘 앉을 거야. 내가 너하고는 익숙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거야. 이렇게 조금 연습을 했어요. 제가 제 스스로 심리극을 한 거죠. 마음하고 싸워가면서.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고 근데 저는 지금도 뭐 100% 좋아졌다고 보진 않아요. 앞으로 더 해야 돼요, 더.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올해 13살이 되는데요. 13살, 네. 저도 스스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이런 것들 뭐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정말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좀 약간의 강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했으면 하는 거,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거대로 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이제 인지하거나 예상하지 않다가 화가 나잖아요. 그렇다 보면 이제 급발진이 네, 나가. 맞아요. 매일 반성을 하지만 또 그 순간에는 그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. 네, 그쵸. 그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네, 정말 많이 밤마다 후회하고 울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인데 아마 더 제가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 상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그게 이게 왜 안 될까? 너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안 되잖아. 또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끝났다고 봐요.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으셔야 돼요. 이 강박의 생각이 언제부터 왔는지를 보려면 또 어린 시절까지 가야 돼요. 오늘 시간이 너무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마음만 살짝 만나볼 테니까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? 네네. 나의 강박적인 마음을 조금 멀리 해줘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주고 그냥 지켜봐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내 상황으로 안 들어오면 좀 화가 난단 말이죠. 그래서 그 강박의 생각을 조금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 만나볼게요. 네. 지금부터 제가 마음으로 들어갈 테니까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. 대화할 수 있어요. 안녕? 하이파이브 한번 해. 나 어떤 마음인지 얘기해 줄게. 아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. 그리고 네가 뭔가 얘기했는데 안 따라준다? 난 이해가 안 가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?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. 너 어릴 때 어땠어? 뭐 엄마 아빠 얘기하면 네 하면서 잘 따라주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성장했고 아니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이제는 막 지가 먼저 짜증을 안 돼. 애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. 이거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생각을 계속 얘기해주고 네 상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돼. 무조건 네 생각이 맞아. 그 생각으로 안 되면 화내야지. 야, 화 안 내는 부모가 어딨어. 넌 그래도 때리진 않잖아. 그 정도 하는 부모는 다 있어. 근데 나 화를 안 내고 싶은데. 시끄러.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넌 앞으로 반복할 거야. 그렇게 안 되면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화 내는 거야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계속 나를 선택하는 순간 아이하고 더 멀어질 거야. 그거 하나는 확실하지. 다음에 또 보자. 어차피 넌 날 계속 불러들일 거니까. 이 마음 만났더니 어떤 생각하셨어요? 마음하고 막 얘기하니까? 이 마음이랑 빨리 멀어져야겠다. 오히려 그러죠? 네. 오히려 이 마음을 만나면 내가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구나. 얘를 조금 멀리 해야 되겠네. 여기에 자각이 오면 앞으로도 이제 아이를 대할 때 아니야, 너랑 오늘 좀 이별할 거야. 조금 떨어져 있어. 나는 아이랑 다른 방식으로 대할 거야. 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았던 생각과 마음을 불러들이는 게 중요하죠. 그게 우리가 보면 뭐 착한 마음, 나쁜 마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나쁜 마음은 아닌데 이 익숙한 마음이 아이한테는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고 압박감을 갈 수도 있고 하죠. 요 마음이 앞으로 계속 올 텐데
너 왔니? 너랑 오늘 좀 이별할 거야. 나한테 자꾸 강요하지 마. 이렇게 셀프 심리극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저는 좀 칭찬을 잘 못하더라고요. 우리 부모님한테 칭찬 많이 못 받아보신 분은요, 나도 칭찬하는 게 어색해요. 이제 지적은 잘해. 지적은 뭐 너무 잘 보이지 뭐.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. 이거는 솔직히 지적을 바로바로 나온다고. 근데 이제 내가 어릴 때 좀 많이 못 받아본 게 있을 거예요. 그게 또 나는 당연한 거고, 얘도 이제 나를 방해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고, 뭔가 칭찬하고 싶은데 얘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, 뭘 무슨 칭찬을 해라고 마음이 또 들어온다고.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에 대해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. 그러니까 엄마도 어릴 때 좀 많이 칭찬을 못 받아서 너한테 인색한 것 같아. 응, 엄마는 노력을 좀 해볼 텐데 자꾸 마음이 저렇게 걸린다. 생각은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탁탁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. 그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. 그러면 애도 이해를 하죠. 엄마도 그래서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행동으로 좀 안 됐었구나. 근데 엄마는 좀 노력할 거야. 그 마음이 나한테 방해를 해도 매일매일 어색하지만 노력해볼 거야. 그런 얘기 해주는 건 중요하죠. 매일 밤 제가 그 상상 칭찬을 항상,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나면 아이한테 칭찬을 못 해준 그날 밤에 아이가 잠들고 나면 아까 그 얘기 정말 잘한 일인데 아까 그렇게 말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, 그러니까 상상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걸 실제 아이한테는 한 번도 잘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. 그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?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비느자 두고서 미리 칭찬 연습해보는 것도 좋아요. 그 아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미연이면 미연아 오늘 그거 너무 잘했다. 엄마가 너무너무 진짜 기뻤어. 의자에 아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 해보는 것도 괜찮죠. 모든 부모님들이 평소에 우리 소장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네요. 두 가지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은 이거지만 옳은 마음이 이거라면 딱 차단하고 옳은 마음으로 가는 것들 연습해보는 연습 계속 매일매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왜냐면 익숙한 대로 하거든요, 사람들은. 그 다음에 가족끼리 그 역할 바꾸기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너 엄마 해볼래? 그러면 너 엄마가 했던 얘기 해봐. 그러면 엄마가 했다고?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거울 치료하는 느낌이. 애들은요, 역할을 시키면 잘해요. 나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. 그러면요, 똑같이 한다고. 그러면 너무 재밌지. 엄마가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, 또 이제 미안하고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. 근데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안 됐구나. 뭐 바꿔보면 또 재밌게 또 이렇게 해볼 수 있고. 첫 자녀 양육서 출간하셨죠? 네, 32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이 책은 여러 사례를 많이 넣었어요. 아마 읽으시면서 본인들이 하나씩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들여다보고 아이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고 또 뒤에 자기 마음 적는 칸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도 정리하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정말 이거 좀 우리랑 비슷한 얘기네 이런 그러실 거예요. 것들도 네. 보였고 또 이제 제 마음을 적으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잖아요. 네. 너무 네,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상처를 꺼내는 게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누가 볼까 봐도 살짝 걱정되기도 했어요. 그래도 이렇게 쓰면서 내 마음이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. 네, 내면 아이가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그 부부 관계도 다 연결돼 있어요. 연결되어 있는 네. 거죠? 누구나 이제 몸만 어른이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. 몸만 성인이고 아직 어린애가 마음 안에 그대로 있어서 마음을 어른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제 부모하고 자녀에서 만날 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이하고 만나면 굉장히 미성숙하잖아요. 그게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어른으로 만들어주려면 결국에는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왜 머물러 있을까? 왜 거기에 고착돼 있을까? 어린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상처가 아니더라도 내가 못 채웠던 마음들, 뭐 공감받고 싶은 마음, 뭐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, 못 채웠던 마음들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어린아이 마음으로 있어요.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치유하고 들여다보는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용기를 낸다면 아이나 부부관계도 굉장히 원활하게 좋은 관계로 갈 것 같아요. 이 부부관계도 상처끼리 만나거든요. 제가 상담해보면 그러니까 서로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끼리 계속 부부끼리 부딪히는 거예요. 아이한테 이제 결국에 불똥을 튀게 되거든요. 이런 상처가 치유됐을 때 아이하고도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아이도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의 모습을 닮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. 근데 일반 가족들이 조금 더 좋은 가족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문제
기회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, 네, 그래서 뭐, 부모 캠프 때 그냥 참여해가지고 가볍게 심리극 해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작가님, 이 책은요, 어떤 분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? 그러니까 누구나 읽으시면 돼요. 부모가 아닌 분들도 읽으셔도 되고, 이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도 봐도 돼요. 부담 없이 이렇게 그냥 사례를 보는 책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. 나는 어떤 상처가 있었지, 어떤 마음을 못 채웠지, 이런 마음이 아이한테 어떻게 연결돼서 내가 급발진하고 있지, 과잉보하고 있지,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책이 됐으면 좋겠고, 조금 확장된다면 적극적인 어떤 뭐 상담까지도 좀 연결되는,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부모님들께 네. 전해주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. 따뜻한 말 잘 못하는데, 처음이고 다 서툴고 그렇잖아요. 다 처음 해봤는데 뭐 2번 해보면 또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감정으로 들어가는 대화 소통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래도 안 되면 이 책을 보셔야 돼요. 부모가 처음인 당신에게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성숙한 부모가 될지를 좀 고민해보고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번에 딱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면서 보시면 돼요. 생각날 때마다, 그리고 또 조금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마다, 아이와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, 또는 이제 부부끼리도 굉장히 귀한 책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